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임계장, 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줄임말이라고 하던데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서 또는 일하는 건물에서 만나게 되는 경비원 이야기입니다. 이분들 대개 50대 후반 이상의 장년층이거나 노년층이 많은데요. 은퇴 후 생계를 위해 재취업에 나섰지만 혹여나 해고를 당할까 모욕과 불합리를 감내하고 계시죠. 열린 라디오 YTN에서 산재 예방과 일터에서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안전은 권리입니다. 오늘은 감정노동의 사각지대인 경비노동자의 안전 문제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대표 변호사시죠. 권두섭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0일이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이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경비 노동자 최희석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었는데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자료를 보니까 뭐 입에 담지 못할 폭언, 또 폭행, 그리고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언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자살이라는 그런 비극적인 네.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한국비정규노동센터라는 곳에서 전국에 있는 경비원분들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 경비원분들 중에 24.4%의 분들이 이런 입주민들에 의해서 이런 괴롭힘 내지 이런 갑질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호소하는 그런 어떤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국정감사에서도 한번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주택, 전국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이런 어떤 경비원분들에 대한 어떤 폭언이나 이런 사건들이 2,923건이 접수된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된 게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직장갑질 119라는 단체에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제보들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제보된 내용들을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실 실질적인 이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데 거기 어떤 간부들의 어떤 사적인 일에 동원된다든지 또 입주민이나 그런 어떤 그 입주자 대표회의 간부들의 어떤 폭언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제보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제보의 주된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방법이 없느냐 이거 문제 제기를 하려니 내가 혹시 이제 계약 그 갱신이 안 될까 네. 그런 게 걱정이 된다 이런 이제 우려를 이렇게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비단 입주민뿐만 아니라 그 입주자 대표회의의 어떤 간부들, 그러니까 입주민 대표죠. 이분들로부터도 뭐 사적인 용도로 일을 시켜도 사실 말도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폭언 폭행뿐만 아니라 이런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그냥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경비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 이 최석 씨 사망 사건에서도 보듯이 이런 폭언이나 심지어 폭행이 있다고 해서 사실 법적인 처벌로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그 피해자 당사자분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안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지만, 네, 사실은 비정규직 노동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24.4%면은 한 4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런 비인격적인 대우를 일하면서 당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다 해도 이렇게 법적인 상황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 이 처벌할 만한 근거가 있기는 있습니까? 뭐 부족하지만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모욕적인 말을 한다면 모욕죄, 그다음에 또 폭행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형법에 또 폭행죄 같은 것이 있고요. 또 지금 노동법에 보면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네. 그 법에 보면 이런 고객 입주민이 어떤 고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분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같은 걸 당했을 때 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그 사업주가 그 노동자들을 이제 보호하고 또 그 어떤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고소라든지 뭐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 사용자, 그러니까 사업주가 뭐 증거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법률 절차 지원들을 도와주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미약하긴 하지만 현행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경비 노동자분들도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 사실 아파트 경비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고객이라고 네. 할 만한 분들이 입주민들이잖아요. 네네. 네. 그렇다면은 앞서 말씀해주신 법 조항을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사업주에게 이러이러한 조치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럼 사업주를 누구로 봐야 합니까? 경비노동자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제 고용 구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네. 전체 경비 노동자의 한 90% 이상이 이른바 간접 고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실제 사실은 사용자, 그러니까 어떤 권한도 있고 뭐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사용자는 사실은 입주민들의 대표 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할 수 있어요. 입주자 대표회의죠.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갑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경비 노동자들은 대체로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업체, 용역업체라고 용역업체. 표현한다면 이 업체에 또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업체는 또 한 을 정도 지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경비 노동자는 병 정도 되겠죠. 네. 이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어떤 경비 노동자가 문제 제기를 하기가, 왜냐하면 뭐 이렇게 문제 제기 잘못했다가 업체하고 관계가 또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업체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자기는 또 해고당할 수 있고, 또 업체에 압력을 넣어서 어떤 불이익을 가할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뭐 예를 들어 폭언을 내가 당했다. 입주민으로부터. 네. 그러면 이 경비 노동자분들은 1차적으로 나를 고용한 용역업체에 네. 지원 요청, 조치 요청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 용역업체는 또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그 용역 계약이 한 1년, 네. 2년 이렇게 돼 있어요. 갑을 관계로. 예, 예. 그러니까 선뜻 그 입주민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거나 하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대충 이제 참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문제 제기한 경비원을 또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렇게 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많겠죠. 그러니까 법적인 물론 부족하긴 하지만 네. 법적인 어떤 규정이 없는 건 아니다. 네. 하지만 법대로 요청하기가 참 어려운 고용 구조다. 이 용역업체가 또 바뀌잖아요. 좀 계속.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 바뀔 때 고용 승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 입장에 그게 해고잖아요. 네. 근데 이게 법적으로 해고로 안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 전체 노동자의 76% 정도가 이런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 네. 업체가 변경될 때 네. 이런 그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지금 우리 그 법에 보면 5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해요. 네. 근데 이 고령자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 기간 제한을 안 두고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2년까지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년 넘겨서 만약에 사용하려고 하면 계약직으로는 못 쓰고 네. 뭐 쉽게 하면 정규직으로 써야 된다. 이런 네. 법이 있는데 이 55세 이상 노동자들은 그걸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비원분들인데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55세 이상은 다 된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근로계약을 지금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까 그 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무려 21.7%가 3개월 계약을 맺고 있어요. 3개월이요. 예. 3년이 아니고요. 예. 3개월을 계속 이제 반복해서 하는. 3개월하고 연장하고. 또 3개월. 그리고 63.7%가 1년. 그러니까 길어도 1년 정도. 네.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제 갱신을 해야만 내 고용 유지가 되는 그런 구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용 불안의 요소가 진짜 사용자가 숨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 또 한 번 내가 잘릴 위험이 있다는 거. 네. 또 심지어 그 근로계약 자체도 기간 자체가 짧게 또 체결되고 있다는 거. 네. 이런 어떤 이중 삼중의 어떤 이런 문제, 구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용 불안을 많이 느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당장으로서는 어떤 해결 방안이 없는 건가요? 저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률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예. 네. 이런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네. 공동주택 관리법에 몇 개의 어떤 법조항을 좀 만들면 어떠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입주자 대표회의도 노동법상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거기 법에 명시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주민한테 그런 어떤 갑질을 당했다, 뭐 폭언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어떤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되는 사람이 입주자 대표 회의가 되는 거예요. 그 의무를 갖게 되는 갖게 거군요. 되는 거죠. 네. 지금은 자기가 업무가 없잖아요. 네. 업체가 있는데 업체는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용역업체 변경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어떤 고용 불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가 공동으로 사용자 책임을 지게 하면 일정 부분 해결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단기계약, 근로계약. 네. 이 부분은, 뭐 사실은 그 기간제법이라고 하는 노동법을 사실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네. 뭐 그것도 만약에 당장 고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공동주택 관리법에 약간의 어떤 조항을 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공동주택 관리법에 보면 이 입주자 대표에 대한 지도 감독을 누가 하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도 감독 권한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뭐 요번에 우리 이제 저도 충격적으로 봤는데 그 돌아가신 분 그 휴게 공간을 네. 보면 그 화장실 변기 위에 뭐 네, 칫솔이 놓여 있었고 칫솔, 가스레인지, 네. 뭐 식기 이런 게 놓여 있었잖아요. 거기서 사실은 식사도 하시고 예. 용변도 보시고 네. 예. 그래서 아파트를 아예 지을 때 이 경비원분들 휴게 공간을 별도로 네. 마련해야만 이제 뭐 그런 허가가 난다든지 네. 예,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미 이제 만들어진 아파트 같은 게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시설을 개선하는 기로 하면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일정 부분 비용 같은 거를. 지자체에서. 예.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지도 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 아까 근로계약 기간이 굉장히 짧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그 기간을 3개월 이렇게 단기 계약 못하게 네.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저는 행사하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물론 법 개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네, 관리 감독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법은 있지만 왜 이게 적용되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들춰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개입할 수 있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찾아보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오늘은 산재 예방과 일터 안전을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안전은 권리입니다. 경비 노동자의 안전 문제 짚어봤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노총 법률원의 대표 변호사십니다. 권두섭 변호사였습니다.